내가 오랫동안 성공한 사람들의 뇌를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 중 하나는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신과의 대화를 잘한다는 것이다. 뇌 속 대화 기술을 갈고 닦는 건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향하는데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다. 효과적인 뇌 속 대화를 통해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인생은 당신의 말로 결정된다. 지은이 니시 다케유키, 옮기니 정지영, 발행 RH 코리아, 발행일 2024년 1월 30일입니다. 대단한 의지도 꾸준한 노력도 치밀한 계획도 필요 없다. 말의 힘이 나를 바꾼다. 퇴근 후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려서 저녁 시간을 낭비하게 해야 할 일이 쌓였는데 최대한 미루기 등 바꾸고 싶은 자신의 모습이 있나요? 우리는 의지가 무너져 작심삼일이 되풀이될 때마다 내 의지가 약해서라고 스스로를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의지가 약해서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걸까요? 이 책의 저자이자 뇌과학자인 니시 다케유키는 작심삼일이 절대 나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의지가 강하고 약하고와는 상관없으며 우리 인간은 원래 의지가 별로 강하지 않고 의지에 의존하면 대부분 도중에 좌절을 맛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꾸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의지의 힘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까요? 그는 말의 힘을 이용하면 쉽게 변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많이 대화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떠올려 보세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작심삼일이 지겹다면, 의지가 약한 스스로에게 실망만 해왔다면 방법을 바꿔 뇌 속 대화를 해보세요. 간단한 단어 하나가, 심플한 문장 하나가, 사소한 말습관 하나가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왜 자신과 이야기하는 기술은 배우지 않을까? 성공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뇌 속 대화를 의식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성공한 사람 중 상당수가 뇌 속 대화를 활용해 자신을 바꿔온 사람들이다. 뇌 속 대화를 이용해 시야를 넓힌다. 뇌 속 대화를 이용해 자신의 상식을 깨뜨린다. 뇌 속 대화를 이용해 좋은 의미로 뇌를 속여 자신을 성공으로 이끈다. 뇌 속 대화 기술을 갈고 닦는 건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향하는데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뇌 속 대화를 하면 좋을까? 말하면 안 되는 안 좋은 뇌 속 대화 3가지. 뇌는 어른이 되어서도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주의할 점이 있다. 실패하는 사람을 연구하면서 뇌의 변화를 멈추게 하는 뇌 속 대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다음의 3가지 말이다. 모르겠다. 상당히 위험한 말이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뇌는 생각을 멈추기 때문이다. 가령 회의에서 의제가 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물었다고 하자. A씨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답변하면 어떨까? 당연히 회의 참석자들에게 일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것이다. 그것도 리스크지만 더 큰 리스크가 있다. 이 말을 꺼내는 순간 뇌가 생각을 멈춘다는 점이다.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을 인터뷰해보면 속으로 모르겠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경향이 있다. 모르겠다고 말하는 순간 뇌는 이제 더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지하기 때문에 생각을 멈추고 만다. 따라서 모르겠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자. 만약 정말로 모를 때는 글쎄요 라고 하거나 그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몇 가지 해결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라고 답변해서 생각을 멈추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함께 일하는 팀원이 모르겠다라고 말한다면 질문하는 방식을 바꾸어보는 것도 효과적이다. 그렇군요. 하지만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만약 안다면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170쪽에서도 설명하겠지만 만약 안다면 이라는 가정형 뇌 속 대화를 사용하면 뇌는 안다는 것을 전제로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에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예전에 같이 일하던 사람에게 이런 고민을 들은 적이 있다. 어떻게 신규 고객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그때 나는 그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았다. 글쎄요. 만약 안다면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세요. 상대방은 잠시 생각하더니 제가 아는 사람의 이름을 전부 종이에 써보겠어요. 라고 대답했다. 본인도 의외였다고 한다. 실제로 지금까지 받은 명함, 이메일 내역, SNS 친구 목록을 살펴보니 1000명이 넘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서 놀랐다고 한다. 쓰기 전까지는 몰랐던 것이 눈에 보이는 형태가 되자 소개를 부탁할 만한 A씨, 정기적으로 상품을 사준 B씨의 그룹, 비슷한 제품 정보를 원하는 C씨, D씨, E씨 등 다양한 잠재 고객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각 고객에게 효과적인 접근법을 생각해냈다. 결과적으로 그달 매출이 무려 55%나 증가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뇌 속 대화를 바꾸기만 했는데 의외의 해결책이나 방법이 보이는 것을 나도 현장에서 매일 체험하고 있다. 할 수 없다. 이 말도 꺼내는 순간 뇌가 생각을 멈춘다. 특히 자신이 못하는 분야에서는 대개 할 수 없다, 못한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무엇이든지 척척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잘하는 분야와 못하는 분야가 있기 마련이다. 업무에서는 유능한 사람도 연애는 완전히 서툴 수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자신이 못하는 분야일수록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쉽게 나온다. 그러나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뇌는 할 수 없는 상태를 이미지화하기 때문에 그 순간 생각이 멈춘다. 반면 성공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정말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도 그렇다.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는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아직 기존 휴대전화가 줄을 이루고 있던 시절, 버튼 하나로 조작할 수 있는 전화를 발명하자고 개발자들을 모아 선언했을 때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런 일이 가능할 리가 없어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몇 번이나 도전해도 실패를 거듭하자 이런 일은 무리예요. 할 수 없어요. 라고 했지만 잡스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잡스의 포기하지 않는 열의로 개발한 결과 2007년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이 탄생했다. 잡스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을 갖고 있지 않았다.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격언을 남겼듯이 세계적인 위인은 할 수 없다라는 말을 갖고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진 바가 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룹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룹보다 능률이 떨어진다고 한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 성공의 열쇠를 얻는다. 알고 있다. 이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조금 의외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말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안 좋은 뇌 속 대화다. 아, 그건 이미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뇌는 더 이상 학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생각을 멈춘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겸허한 것은 알고 있다라는 말이 자신에게 마이너스인 것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도 끝까지 듣는 자세를 보인다. 예전에 대학원에서 연구하던 시절 위대한 발견을 해온 과학자들과 만날 기회가 생겼다.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점은 인류라고 할 만한 사람일수록 당시 학생이었던 내 말에도 귀를 기울여 준다는 점이었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위대한 발견은 의외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에게 의견을 물어볼 때도 있어요. 라고 답해 주었던 기억이 아직도 가슴 깊이 남아있다. 주어를 제3자로 바꾸기만 해도 뇌가 파악하는 방법이 바뀐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에 덜 시달린다는 데이터가 있다.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도 왜 잘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걸까? 이를 이해하려면 한 가지 이미지를 떠올려야 한다. 갑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자.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을 지금 당장 떠올려 보세요. 앞으로 절대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 많은 사람이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느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진행된 실험이 있다. 실험에서는 참가자가 자기 자신에게 다음에 두 종류 말을 했는데 놀랍게도 결과가 완전히 달랐다. A. 난 괜찮아. B. 넌 괜찮아. B의 넌 괜찮아 라고 2인칭으로 자신에게 말을 건 그룹의 불안감이 더 가라앉았다. 뇌 영상 분석 결과 나라고 1인칭으로 말하는 것보다 너라고 2인칭으로 말하는 것이 뇌의 자제심을 담당하는 부분을 더 활성화시켰다. 불안은 뇌의 편도체라는 부분에서 생겨나는데 자신을 향해 너라고 말하는 것이 편도체의 활동을 억제한 것이다. 즉, 주어를 2인칭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셈이다. 최근 목표 실현과 자기 통제 분야에서 주목받는 사고방식이 있다. 바로 자기 거리두기다. 이는 스스로에게 거리를 둔다는 사고방식이다. 자기 거리두기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주목받는 것이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너는 괜찮아 라고 2인칭으로 마치 다른 사람에게 말하듯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제3자의 뇌 속 대화다. 제3자의 관점을 지니면 외부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을 통제하기가 쉬워진다. 즐거운 경험은 자신의 관점에서 봐야 즐거움이 배가 되고 행복을 쉽게 느낀다. 하지만 불안이나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자신의 관점에서 보면 그 감정이 크게 느껴져서 뇌가 손상을 입는다. 이때 제3자의 관점으로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면 뇌에 미치는 감정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우리는 꿈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만난다. 매출을 올리고 싶지만 작업량이 많아서 포기했다. 상대방에게 화나는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았다.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가 나지 않아서 초조함이 밀려왔다. 이런 사건들을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뇌가 위축되고 시야도 좁아져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럴 때 나는 힘이 날 것이다가 아니라 너는 힘이 날 것이다 라고 말해보자. 혹은 너가 아니라 3인칭을 사용해도 효과가 있다. 땡땡아 힘내. 땡땡아 이제 한 고비만 넘기면 돼. 너는 항상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듣는 뇌에서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을 걸어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본인을 파악해서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초조할 때나 화가 났을 때도 제3자의 뇌 속 대화를 하면 자기 통제력이 향상된다. 뇌 속 대화로 생각하는 힘을 터득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다양한 관점을 갖추고 있다. 유명한 일본 건축가의 이야기다. 그는 한 집의 리모델링을 의뢰받았다. 그 집의 중앙에는 투박하고 두꺼운 기둥이 있었다. 집안의 경관을 해치고 거치적거렸다. 누가 봐도 이상한 기둥이었다. 하지만 그 건축가는 이렇게 말했다. 개성이니까 살립시다. 그는 투박하고 커다란 기둥에 선명한 색을 입혔고 둥근 곡선이 아름다운 예술적인 오브제로 탈바꿈시켰다.
마치 집에 작품이 장식되어 있다고 착각할 정도로 예술성 넘치는 솜씨에 집주인도 매우 기뻐했다. 생각이 짧아서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매사를 좁은 시야로 보는 사람은 문제에 부딪혀도 넓은 시야에서 해결책을 검토할 수 없다. 좁은 시야 내에서만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좁은 시야를 지닌 사람은 위 사례에서 큰 기둥을 방해물이라는 관점으로만 볼 테다. 그러나 비즈니스계에서도 스포츠계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은 다양한 관점을 갖추고 있다. 이 건축가는 큰 기둥을 개성으로 보았고 큰 기둥을 작품이라는 관점으로 봤기에 훌륭한 인테리어가 완성되었다. 관점이 다양할수록 어려운 문제나 과제를 간단히 극복할 가능성이 커진다. 사고를 심화시키는 4가지 관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점을 늘리면 좋을까? 핵심은 4가지 관점으로 뇌 속 대화를 하는 것에 있다. 관점 1. 타인의 관점. 관점 2. 장소의 관점. 관점 3. 시간의 관점. 관점 4.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관점. 이 4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뇌 속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깊어진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매사를 보는 경향이 있기에 위에 4가지 관점이 필요하다. 의식하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관점이 주를 이룬다. 우리에게는 뇌의 바이어스, 사고의 편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편향적이 되어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한다. 일에서 대단한 성과를 내는 사람은 고정관념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관점으로 대상에 접근할 수 있다. 타인의 관점. 예를 들어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각할 때 성공하는 사람일수록 다음과 같은 뇌 속 대화를 한다. 내 생각이 맞을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떨까? 이성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일까? 젊은이, 노인, 아이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느껴질까? 내게도 상대방에게도 마음에 들만한 제안이 있다면 무엇일까? 관점을 자기 이외의 누군가로 전환하는 뇌 속 대화를 하면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하던 발상이 생겨날 수 있다. 미용과 성형 비즈니스를 생각해보자. 지금까지 이 비즈니스는 여성을 주된 고객으로 삼았다. 이때 남자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뇌 속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지금까지 해본 적 없는 발상이 떠오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남성을 위한 미용과 성형 비즈니스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매출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중이다. 여기까지 살펴본 것이 타인의 관점이다. 장소의 관점. 다른 장소의 관점에서 뇌 속 대화를 해보는 것은 사고의 깊이를 더해준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보는 것과 해외에서 보는 장소의 관점을 도입하는 것은 비즈니스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 다른 나라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지? 지구의 규모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일까? 이런 생각도 성공하는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사고의 깊이를 더하는 뇌 속 대화다. 실제로 국내의 학생 인구가 점점 줄어들자 해외 유학생을 대폭 늘리는 방침을 세운 대학교는 앞으로 크게 성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 첫 번째 책은 뇌과학과 육아를 주제로 했다. 외국에서 봤을 때 일본의 교육 브랜드의 우수성을 알리고 내 책을 외국에서도 읽게 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대만, 한국, 싱가포르, 홍콩에서도 출간할 수 있었다. 시간의 관점. 세 번째, 시간의 관점도 중요하다. 현재 시점에서만 매사를 생각하면 단기적인 생각만 하게 되기 쉽다. 그럴 때 미래의 시점에서 봤을 때 그 생각은 정말 옳은가라고 뇌 속 대화를 해본다. 예를 들어 한때 고급 식빵이 인기를 끌어서 많은 고급 식빵 가게가 문을 열었다. 하지만 지금은 난립 상태가 되어 폐점하는 점포도 속속 나오는 중이다. 예전에 타피오카 음료가 인기를 끌었던 사례와 비슷하다.
인기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봐도 일시적일 때가 대부분이다. 이후 스테디셀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인기가 많은 시기가 계속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물러나는 때도 중요하다. 향후 무엇이 요구될 것인가? 시간의 관점을 바꾸면 그 답이 보인다. 유명한 예시로 아마존을 창업한 제프 베이조스를 들 수 있다. 그는 원래 월스트리트에서 금융 결산 시스템을 다루는 기업의 개발 담당 사원이었다. 어느 날 그는 인터넷 서점이라는 구상이 떠올라서 상사에게 상담을 청했으나 다시 잘 생각해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 베이조스는 내 인생을 80세라고 생각하고 바라보자. 후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 라고 자문했다. 그 결과 나온 답이 창업이었다. 이 일화도 시간의 관점에서 탄생한 뇌 속 대화다.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관점. 빛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있듯이 매사에는 반드시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 이 관점은 그 양쪽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구체적으로 이 일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라고 뇌 속 대화를 하는 것이다. 무언가를 두고 생각할 때 긍정적인 측면만 보는 사람은 극단적인 낙관주의자가 될 수 있다.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반성하지 않은 채 같은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하기도 한다. 월트 디즈니에게는 몽상가라고 불리는 꿈을 꾸는 인격과 현실가, 비평가라는 현실적인 인격들이 있었기 때문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한다. 이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파악하면서 꿈을 바탕으로 과제를 극복해 나간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멋진 꿈을 실현하고 있는 사람의 상당수가 낙관적인 현실주의자다. 이상의 4가지 관점을 모두 활용해 뇌 속 대화를 하면 사고가 점점 깊어질 것이다. 더 행복해지는 뇌 속 대화. 일상에 흩어진 행복의 조각을 찾는다. 사소한 일에도 대단해를 연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별일도 아닌데 호들갑을 떤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 대단해를 자주 사용하면 행복도가 높아진다. 대단해라는 뇌 속 대화에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75쪽에서도 언급한 뇌의 루틴 효과에 있다. 말을 통해 과거에 감동했을 때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무심코 대단해 라고 뇌 속 대화를 하면 뇌는 그 대단한 측면을 찾으려고 한다. 마트에서 쇼핑을 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쇼핑은 일상적으로 하는 매우 평범한 일이다. 이때 일부러 대단해 라고 뇌 속 대화를 한다. 그러면 뇌는 무엇이 대단한지 찾기 시작한다. 옛날에는 이렇게 물건이 풍부하지 않았을 텐데 한 곳에 채소부터 냉동식품까지 모든 물건이 구비되어 있다는 건 대단해. 100년 전에는 아무나 얼음을 먹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돈을 주면 살 수 있다니 대단해. 직접 바다에 나가 낚시를 하는 건 힘든데 이렇게 신선한 생선을 얻을 수 있다니 대단해. 이런 식으로 평소에 신경도 쓰지 않았던 여러 가지 대단함을 뇌가 알아차린다. 마트라는 존재는 지금의 우리에게는 당연한 장소다. 뇌는 당연한 일에서는 행복을 느낄 수 없다. 하지만 여러 관점에서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도 사실은 당연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대단해 라는 뇌 속 대화는 평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관점을 조명해주는 효과가 있다. 행복도가 낮은 사람들은 대단해 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더 행복해지고 싶다면 대단해 라는 뇌 속 대화를 자주 사용하자. 자주 사용하고 싶어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선뜻 쓰기가 어려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의식적으로 사용해보자. 대단해 라고 말하면 대단한 측면이 보일 것이다. 만약 습관화하고 싶다면 하루에 1000번 대단해 라고 말해보는 것도 효과적이다. 여러 번 언급하는 말은 뇌가 중요하게 여겨서 입버릇처럼 습관이 된다. 또한 땡땡이 좋아, 땡땡이 즐거웠어,
땡땡이 흥미로워 라는 뇌 속 대화도 일상에서 사용 빈도를 늘려보자. 행복도가 높아진다. 뇌가 알아서 좋아하는 부분이나 즐거워하는 부분, 흥미로운 부분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관점이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변한다. 그러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매사를 파악하는 방식이나 바라보는 방식이 바뀔 것이다. 자기 긍정감을 높이면 행복을 느끼는 뇌가 된다. 이런 연구가 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과거의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리려는 경향이 크다고 한다. 나는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실시하고 있는데 연구 도중 재미있는 발견을 했다. 집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거나 옛날 사진을 보는 습관이 있는 아이일수록 행복도나 자기 긍정감이 높았다. 사진에 담긴 추억이 마음을 지탱해 주는 것이다. 자기 긍정감은 과거에 겪은 일들의 기억으로 형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즐거웠던 체험이나 성공 경험을 품고 있으면서 자세히 기억하는 사람은 더 행복하고 인생이 잘 풀린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므로 성공 경험이나 즐거웠던 체험을 매일 인식하고 기억에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방법이 바로 뇌 속 대화다. 오늘 성공한 5가지 일은 무엇일까? 하루의 끝자락 무렵에 위에 뇌 속 대화로 5가지를 적어보자. 이때 중요한 점이 있다. 성공이라고 해서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되고 사소한 일을 성공 경험으로 세어도 된다는 점이다. 점심에 먹은 샐러드가 맛있었어. 서류 업무를 하나 처리했다. 전철에서 자리를 양보했더니 고맙다는 말을 들었어. 책을 읽고 마음에 남는 문장을 만났어. 이렇게 사소한 일이라도 상관없다. 한편 잘 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사고하는 버릇이 있다. 오늘 힘들었어. 일하느라 피곤해. 좋은 일은 하나도 없었어. 그러나 곰곰이 돌이켜보면 의외로 매일 좋은 일이 있었고 성공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매일 습관적으로 즐거웠거나 행복했던 일을 쓰면 자기 긍정감도 길러진다. 또 날마다 점점 좋아진다라는 뇌 속 대화도 추천한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유명한 문구로 자신감을 높일 때 효과적인 말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말이 좋은 이유는 우리 뇌가 성장했을 때 기쁨을 느끼는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뇌는 큰 변화를 싫어하므로 날마다라는 표현을 쓰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조금씩 단계를 밟아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뇌에 전달하는 뇌는 이 전제대로 되려고 한다. 약간의 변화라면 뇌가 싫어하지 않고 원활하게 변화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인생은 당신의 말로 결정된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니시 다케유키는 뇌과학자이자 공학 박사로 육아, 비즈니스,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뇌과학을 활용한 성공 비법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책은 스스로 하는 대화인 뇌 속 대화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인생을 성공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다시 한번 인지했지만 저도 하루 종일 수많은 뇌 속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뇌 속 대화에서 조금만 방향을 잡아주면 생각지도 못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뇌 속 대화는 곧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평소에 나에게 어떤 식으로 질문을 던지면 좋은지 다양한 상황에서의 예시들이 있어서 정말 유용했습니다. 뇌 속 대화 한마디를 바꿈으로써 우리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사고를 좀 더 깊게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혼잣말이라고 생각했던 뇌 속 대화가 이렇게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약간의 노력으로도 극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뇌 속 대화.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변화시켜 보시길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